강북에 그야말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여러분 뵈니까 벌써부터 마음이 아립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여기 오면서 이거 개소식 하는데 비가 오고 태풍이 온다니 어떡하지? 라고 얘기했더니 많은 분들이 아닙니다. 이거 아주 좋은 징조입니다. 이번 포항 선거에서 그야말로 정치적인 태풍이 분다는 신호입니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맞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하고 아끼는 우리 허대만 위원장이 여러분의 뜻과 전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아마도 이번에는 분명히 포항에서부터 대한민국 정치의 변화가 시작되는 그런 태풍이 시작될 것이다. 저는 반드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국회의원들이 이 자리에 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국회의원들 국회 떠나지 말고 24시간 국회를 비상체제로 운영해달라 이렇게 부탁했기 때문에 많은 의원들이 오고 싶어도 오지 못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뵐 때 이렇게 단정한 복장으로 좀 멋있게 하고 와서 당대표답게 차리고 와서 인사드려야 예인데 제가 이 몰골로 다니고 있는 것 왜인지 잘 아시지요? 네. 이해해 주실 수 있죠? 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에 국가 최고 정보기관이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경찰이 이를 은폐, 축소하는 그야말로 정상적인 민주국가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 바로 세우자, 민주주의 바로 세우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우리가 꿈꿀 수 없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2달여 전에 서울의 시청 앞 광장에 천막을 치고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 회복 그리고 이를 위한 국정원의 전면적인 개혁을 소리쳐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달 반쯤 지나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 갈 테니 3자 회담으로 이 국면을 풀자 이렇게 요구가 있었습니다. 제가 박근혜 대통령과 1시간 반 동안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7가지를 요구했는데 7가지를 거부당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김한길이가 완패한 회담이었다. 일부에서는 그런 말까지 했습니다. 그 회담이 끝나고 다음날 아침에 일찍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민주당을 직접적으로 심하게 공격했습니다. 민주당의 장외투쟁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야당을 공격한 일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 듣고 저도 즉각 기자회견을 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정치야말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여론의 지지율 믿고 오만과 독선을 고집한다면 머지않아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물거품처럼 빠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날부터 추석 연휴였는데 추석 연휴 지나고 나서 여론조사 해보니까 제가 말했던 대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락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이제 국민들도 불통의 대통령, 국민의 뜻과 전면으로 배치하는 엉뚱한 인사난맥상으로 국정난맥상을 이끌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제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지난 보름 동안 전국을 한 바퀴 빙 돌았는데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하나는 겁나는 세상 됐다. 유신 독재 시대로 다시 돌아가는 거 아니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권력이 뒷조사해서 어떻게든지 그 사람을 상처나게 만드는 이런 세상 참 걱정이다 하는 말씀. 두 번째는 박근혜 대통령 등장 이후에 먹고 사는 것이 점점 더 힘들어진다. 하루하루 살기가 어렵다. 두 번째가 힘들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속았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에 경제 민주화, 복지 공약했던 것, 민생과 관련해서 공약했던 것들, 이거 다 우리가 속았다.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드리기로 한 20만 원씩 나라에 돈 없어서 못 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무상복지, 아이를 낳기만 하시오. 나라에서 키워주겠습니다. 분유값, 기저귀값도 나라에서 다 지원하겠습니다. 임산부들 나라에서 살피겠습니다. 이런 공약들 모두가 백지화되거나 후퇴하고 있습니다. 갓난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두가 속았다. 온 국민이 속았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저 대통령 되고 싶은 욕심에 선거 기간 중에 달콤한 거짓말로 어르신들 속이고 온 국민 속인 거라면 정말 나쁜 대통령이고, 만약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일단 대통령이 되기만 하면 그때 가서 국민께 죄송합니다 한마디 하면 될 거라고 미리부터 계획했던 거라면 그야말로 정말 더 나쁜 대통령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 박근혜 대통령 집권 세력의 실체를 상징하는 인사들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부패 정치인 대표적으로 지목되는 분이 이번에 두 군데 10월 선거 중에 한 군데 후보로 공천됐고, 배은만덕한 정치 철새 라고밖에 할 수 없는 분이 또 나머지 한 곳에 공천됐습니다. 여러분이 포항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이번에는 그야말로 제대로 된 선택으로 여러분의 국회의원을 뽑아 주셔야 합니다. 우리 허대만 후보 어떤 사람입니까? 26살 정치 청년으로 시의원으로 등장해서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이 포항의 미래를 누구보다도 깊이 고민했던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과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여러분과 함께 뒹굴면서 이 포항의 새로운 정치 구도의 구축을 위해서 애써온 사람 아닙니까? 일당 독점, 한 당이 계속해서 이 포항을 갖고 주무른 것, 이거 가지고는 포항의 미래 꿈꿀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자신의 청춘과 모든 것을 바쳐서 여기까지 온 여러분의 진정한 대표야말로 허대만 후보 아닙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 허대만 후보 부인께서 저한테 딱 한마디 하셨어요. 이번에도 고생하시겠어요 했더니 7번째입니다. 여러분 경도의 박수 한번 뜨겁게 보내주십시오. 박근혜 대통령 이제 8개월째인데요. 대한민국의 미래가 대단히 암울합니다. 걱정이 큽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최근의 인사 보면 정말 나라를 어떻게 끌어가려고 하는 것이냐. 민생과 복지 다 후퇴하고 있고요. 중산층과 서민이 먹고 사는 문제가 조금이라도 나아질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조짐조차 없습니다. 우리 경제가 나아질 거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조짐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과 야당의 소리에 귀를 열고 경청하고 나라를 제대로 끌고 가기 위해서 양보할 것은 양보하면서 국민에게 끌려가야 하는데 대통령은 국민의 눈길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박근혜 대통령의 눈치만 살피는 소신 없고 양심 없는 사람만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주변이 둘러싸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포항 선거에서 여러분께서 우리 이번에는 2번 허대만 후보를 전국의 정치의 변화를 몰고 오는 태풍처럼 등장시켜 주신다면
아마 박근혜 대통령이 번쩍 정신들 것입니다. 아,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포항에서 우리가 졌구나. 이거 큰일 났구나. 국민 목소리에 귀를 열고 야당의 목소리에도 귀를 열고 나라 똑바로 하지 않으면 내가 큰일 나겠구나. 이런 각성을 우리가 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오신 포항의 우리 당원 동지, 유권자 동지들 뿐만 아니라 이제 밖에 나가셔서 이번에 왜 우리가 기호 2번 허대만을 우리의 대표를 뽑아서 국회에 보내야 하는지를 여러분께서 쉬지 말고 입이 아프도록 주변 분들께 잘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필코 승리할 것이다. 포항에서 7번째 선거에 출마하는 우리 허대만 후보가 이번에는 포항 유권자의 뜻을 받들어서 서울의 여의도 국회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럴 때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의 변화가 시작되고 박근혜 대통령의 변화가 시작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여러분. 포항이 얼마나 우리에게 어려운 곳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포항에 우리 당원 동지들 보면 늘 마음이 짠합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고 마음이 짠하다고 하는데 저는 여러분 보면 또 마음이 짠합니다.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래도 기죽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민주주의와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포항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당원 동지 여러분께 그리고 여러분이 내세운 허대만 후보께 다시 한번 존경과 사랑의 말씀을 바칩니다. 화이팅 하십시오.